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7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가 어저께 소위 배신의 불길이라는 그 말을 갖다가 사용하면서 정치권에서 소위 데자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이렇게 기사화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회창, 정동영, 유승민과 대잡이라고 이렇게 대잡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회창 씨는 조금 내용이 다르죠. 왜? 이회창 씨는 감사원의 그 인사를 갖다가 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바로 그것이 인사에는 관여 안 했지만 감사원장으로서의 일을 하는데 간섭을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안 듣는 대통령에 대해서 저항을 한 것이고 그래서 대쪽 감사원장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그리고 이해창 씨는 그래서 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을 하다 이해창 총리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 총리가 총리의 인사권을 강하게 지키려 하다가 총리의 인사권을 강하게 지키려 하다 인사권으로 충돌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해창 씨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분노를 사가지고 나가게 돼. 총리를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당으로 가서 신한국당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당 대표를 하면서 그가 이제 정치계로 입문한 겁니다. 이해창 씨는 다른 경우 정동영이라든가 유승민이라는 그 배신의 불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분은 배신한 게 아닙니다. 이해창 씨는. 정동영과 유승민은 배신의 불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배신의 불길 언급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런 현상이 얘기를 세 분에 거명되지만 이해창 씨는 조금 내용이 다르고요.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 하고 주장해온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서 그냥 아주 어저께 저희도 방송을 했지만 당정은 선별지급 방침을 하자라는 바로 이 부분을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 나아가서 국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는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이재명 나의 눈에는 뚜렷이 보인다 이렇게 한 표현이 굉장히 강한 소위 말해서 정조준입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정조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낙연 대세론을 허물고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지금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이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단임 정권에서 몇 번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 김영삼 대통령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해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를 떼놓고 YS의 탈당을 또 요구하기도 했죠. 당 행사에서 YS 인형이 등장해가지고 주먹과 발길질이 막 이어지니까 결국 YS는 그런 사안을 보고서 다음 달 신한국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반면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서곡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는 아니다. 보수 언론과 보수들이 잘 이간을 붙이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게 이간이 뭡니까? 지가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하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는데 무서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완전히 끝가는 얘기를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서는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는 뚜렷이 보인다. 이거는 공격 발언 중에서 최강공의 드라이브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한 겁니다. 바로 그래 놓고 또 이제 그 다음 날은 치고 빠지기 하려고 오늘은 또 보니까 보수 정권이 보수 언론이
나를 갈라치게 하려고 이랬다. 또 이렇게 하지만 이미 그것은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렇게 말하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재명의 전략 전술입니다. 이재명은 다 계산하고 그런 말 한 겁니다. 이낙연 대선을 허물고 자기가 이 대선 주자 제1위가 된 데 대해서 이제는 임기 말이다 이거예요. 문재인 아무리 해봐야 지금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다. 자, 지금 레임덕이다. 문재인 정부와 각 세우자. 지금이 타이밍이다. 차별하다. 바로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1987년에 국민 직선에 의한 대통령 선출제가 자리 잡은 뒤에 민주화 이후에 이 5년 단임 정권에서 흔히 있을 수 있었던 얘기인데 2번을 갖다가 우리가 예시를 하겠습니다. 아까 3번을 여기서는 얘기를 했는데 이해창 씨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이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말에는 그렇게 이해창 씨가 그런 결국 탈당을 시킨 게 아니고 스스로가 YS가 탈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돌입했지만 이해창 씨하고의 관계는 그 내용성은 조금 다릅니다. 1년 전에 YS는 그 이미 1년 전,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떠나기 1년 전에는 벌써 한국 경제를 뒤흔든 한보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현철 아들이 구속되는 등 이 최악의 레임덕으로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년 전입니다. 지금 1년 몇 개월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 DJ의 새 아들인 지금 홍거리 있죠, 홍거리. 또 홍업씨, 홍일씨 해가지고 이른바 홍삼 트리오라고 그러죠. 줄구속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재선 그룹이었던 소위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천신정이라고 그때 그랬죠. 이 사람의 정풍운동이 갑자기 이렇게 정풍운동을 갑자기 일으켜가지고 그냥 여권을 난타를 시켰습니다. 김대중 정권을 완전히 강타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휘청거리면서 떠나야 했습니다. 이들은 DJ에게 동교동계 자장인 권너갑 최고위원을 이선 후퇴를 시켜라. 왜? 그가 간섭을 한다 이거예요. 퇴진을 시키고 권 최고위원은 그 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그 노련한 정치 식단이라는 김대중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밀물에 거쳐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아무 말 없이 자기의 오른쪽 소위 권노갑 의원을 최고위원을 사퇴를 시켰습니다. 그럼으로써 마지막 레임덕을 휘청거리면서 정동영이가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되고 전부 다 장악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래서 그가 스스로가 대선 주자로서 대선에 나왔지만 표도 조금 얻고 떨어졌습니다. 네. 이 노무현 대통령,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당시 노무현의 황태자로 불렀던 정동영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영은 2번이나 반기를 들은 셈이죠.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반기를 한번 들었고 반기 권노갑을 사퇴시켜라 하고 천신정이 나서서 압박을 했고 정풍운동을 벌였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노 대통령의 마지막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안 되는 겁니다. 청와대를 나온 정 의장은 우리당을 탈당을 하고 김한길 의원 등 소위 비노계와 함께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들고 대선 후보로 탁 나갔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죠. 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 박근혜 비서실장 출신인 바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시켰는데 이분은 원래 비서실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 정책을 고리로 해가지고 정책, 소위 좌파
정책을 이렇게 눈치 안 채게끔 이렇게 체득한 그런 걸로 차별화를 해서 대통령과 극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자기가 올라서고 대통령을 엎어버리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유 원내대표가 2015년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 증세가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쪽 대통령, 박 대통령 측은 증세 없이 복지를 갖다가 지금 예산으로 해야 된다라는 바로 그런 주장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소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좌파 정책을 투입을 해가지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완전히 반우파적 원내대표연설을 직격적으로 직격탄으로 날렸습니다. 청와대를 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래서 박 대통령이 아주 격분해가지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자고 하면서 분노를 분출했던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유승민은 배반자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이념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배반을 한 사람은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은 그냥 대통령에게 배반만 한 게 아니고 자유우파에 대한 배신의 그 이론 논리를 전개를 원내대표 연설에서 했습니다. 소위 좌파의 부분을 거기다 원내대표에서 환영을 해서 그 반대당인 민주당으로부터 거기서 국회에서 박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알겠죠.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보수라고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껄쩍껄쩍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걸 갖다가 그 장면의 연설은 원내대표 연설을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거기는 좌파가 할 수 있는 얘기들. 그래서 민주당에서 엄청난 박수와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유승민이 그래서 탄핵의 물꼬를 그 상대당과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그러한 흔적들이, 또 그러한 모습들이,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권력에 대한 여권 유력주자의 선긋기, 바로 이런 이재명, 이것은 바로 이거하고 공통적입니다. 지금.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 직에서 사퇴하고 박근혜 탄핵 사태 때 탈당해서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나섰지만 6%의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그분은 앞으로도 지금도 큰 꿈을 갖고 있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선을 과연 넘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는 벌써 그 지역인 경상북도 지역, TK 지역에서 배탈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지사의 행보를 이들 과거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 차별화는 대체로 현직 대통령의 힘이 떨어졌을 때 시작됐지만 지금 문 대통령이 지지율이 한 40%대는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45%의 중반을 이렇게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 연한으로 보면은 강고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강고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 정치, 코로나의 이런 전국에서 그가 가질 수 있는 국민들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질병을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인식이 어느 일정 부분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친문 핵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지사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배신감이 커진다고 말하지만 지금 이 당의 20년 전 동교동 정풍운동 같은 것이 필요할 때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 친문 핵심위원회 보는 견해고 이제는 이미 배신의 바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강물이 지금 강줄기가 아니고 강줄기가 바다로 바로 초입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또 그 친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문 의원은 더구나 문 대통령 지지율이 YSDJ와 달리 매우 견고하다. 이회창, 정동영 차별화 때와 여러모로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결국은 이거는 친문 의원이 보는 견해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쳐다본다면은 지금 코로나라는 특별한 전국에서 이걸 잘 정치공학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정권의 그 소위
소위 정치공학적 그 모습이 그것도 약발이 떨어질 때가 있다. 이것을 계산한 지금 이재명의 공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재명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 상당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아주 머리가 현실적으로 잘 돌아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얘는 다 계산된 공격이기 때문에 또 이 코로나 전국이 만성화돼서 이것이 어느 정도 백신이라든가 이런 문제 또 이런 게 해결되면 급속한 시간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급속한 레임덕 정도가 아니고 지금 레임덕에 다 들어와 있고 아주 급전직하로 대통령은 완전히 바지 저고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바로 그러한 지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점을 명확히 예측하고 계산을 해서 그 발언을 페이스북에다가 써서 그 다음날 어제 아침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정치는 제가 항상 얘기를 했는데 8월 말에 전당대 민주당이 끝나면은 앞으로 엄청난 민주당의 소위 분열, 독자성, 차별성 이런 것들로 인한 주자들의 싸움과 더불어서 많은 친문이 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아주 긴급하게 동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그런 하나의 시발점입니다. 결국 이재명은 이재명의 길을 갔습니다. 네. 그것은 자연 발생적이지만 조금 더 빨랐다는 것이 민주당의 이해찬이가 강고하게 만들어왔던 친문 일색의 바로 그것에 대한 강한 반작용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수호는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떠오르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떠오릅니다. 자,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이 다시 수면하에다가 지금 태양이 떠오르듯이 떠오릅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